이번 시간은 수풍정의 사주 상담, 오늘은 그 자영업 컨설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수풍정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광고를 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신문 광고도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풍정이 뭐 매체 광고, TV 광고를 할 수 없는, 그렇고, 그럼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럼 저도 좋고 또 고객들도 좋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별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 요즘 제 수풍정의 사주 상담을 광고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영업은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유지하고 있는 분들, 현재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은 젊은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퇴직자들 창업을 해야 되죠. 근데 뭔가 이제 60에 대다수 한 60전을 해서 현직에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어렵죠. 왜냐하면은 전직에서 연결된 직업이라면은 괜찮지만은 전혀 새로운 직업에서는 또다시 말하면은 적응 기간을 가져. 적응 기간. 그래.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간에 뭔가 잘못하면은 실패할 일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또 창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60세부터 새로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영업 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놀기는 60세 너무 젊죠. 그래서 이제 대다수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장직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일본은 퇴직자들도 현장에서 가벼운 일을 무리하지 않고 그런 직업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젊은 세대들도 현장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역시 퇴직하신 분들도 잘 안 가려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우리 국내 대학,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깨끗한 직업, 이걸 항상 선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보다는 사무실 갈 데 없으니까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죠. 왜냐하면 사장님 되려고요. 근데 사장님 되면 다행인데 쪽박 차는 경우도 많다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자영업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죠. 실제로 뭐냐면 이 창업 교실도 있죠. 저도 이 창업 교실 같은 데 가서 특강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아이템 잡아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성공이 몇 프로 하느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창업 컨설팅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 중에서는 철학원에 가서 한번 물어봤을 겁니다.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 보면은 뭐 부동산 하나 그더라, 그래?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뭐 물장사, 그지? 커피숍 같은 거, 그죠? 어떤 게 나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은 차이 있지만은 자영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것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철학원에서 사주에 토가 많으면은 부동산, 뭐 이런 얘기죠. 수가 많으면은 물장사. 이게 사주의 자영업 컨설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명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시당하죠. 왜냐면은 타당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영업을 한번 해볼 시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는 접근할 것이냐. 첫째 뭐냐면은, 창업을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지? 첫째는 OX죠. 이걸부터 확실하게 가지 않고 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 보면은 5년간 자영업자가 버틸 확률이 20%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5년 버틸 확률이. 그렇다면 뭐냐면 대다수 분들이 이 부분인데 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뭐 주변에 조언도 받고 경영 컨설팅도 받고 창업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20% 안팎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먼저 구별한다고 봅니다. 그지? 그래서 창업을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심지어 집에 노는 안에 있더라도. 그지? 그것이 투자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창업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저는 크게 봐서 운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꽤 많은 이 사장님들을 지속적으로 이 자영업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기업 사장을 모시지 않겠지만은 상당히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오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추적을 해봅니다. 운이란 놈이 제가 지금 설명된 운이 어느 정도 리듬을 가지고 있느냐, 그지? 참고할 가치가 있느냐. 거기서 주력해서 제가 몇 년간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침체하는지 그 시기까지 이제 계산하면서 상담을 하죠. 그래 봤을 때 운이라는 것을 정말 무시할 수 없다, 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운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사이 정도를 지금 괜찮은 운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창업을 시도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시도. 그지? 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 전직이 화려하고 명문대 출신들인데 사업을 해서 다 가산을 탕진한 분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이 운이 남지 않으면은 일단은 X입니다.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가능한 중에서도 그럼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크게 투자를 합니다. 굵직굵직하게. 이것도 이제 전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기본적 학벌 스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운이 좀 있었으면은 상당한 고위직까지 승진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 정말 그만한 그릇이 돼서 승진을 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진한 것은. 그러면은 그렇게 직장에서 승진한 부분하고 사업을 할 부분은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뭐냐면은 재능과 연관성을 지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힘이 있으면 힘. 기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기가 강한 사람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 앞에 서기 좋아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제가 기가 센 줄 아는데 알고 보면은 기가 허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고 말없고, 그지? 앞에 나서지 않고 이런 분들 중에서 기가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힘에 의해서 뭐냐면, 힘에서 투자 사업이나 투자를 사업에서 확장하는 사업이냐, 그지? 아니면 뭐냐면은 일정한 사업장에서 오는 손님을 받아주는 수동적 사업을 할 것이냐, 그지? 아니면 막 뻗어가는 사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기가 약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가지고 자기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밀고 나가지 못하면은 휘청거리게 되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바깥으로 막 고객을 창출하러 나가는 직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사업장을 유지해서 들어오는 고객을 맞아가지고 볼 것이냐. 운은 좋지만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뭐냐면은 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도 뭐냐면은 들어오는 사업 중에서도 뭐냐면은 내가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렇게 사교성을 갖추어야 될 직업과 사교성이 그다지 필요 없고 자기 주어진 것만 충실하면은 되는 사업장이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해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선전해가지고 사람들 몰려드는 그런 업중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공한 사람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흔히 말하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그 사무직 출신들이 대다수가 퇴직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데가 됩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 중에서 또 사람들이 큰 돈 안 갖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돈 번다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경매죠. 한때는 제가 평생경원에 저도 강의를 해보는데 경매 파트의 강사들이 돈 엄청 벌죠. 성능이 비싸고. 근데 경매가 다 돈 벌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경매를 할 수 있는, 경매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격상.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까 땁니다. 따놓고 해보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영업 현재 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성격적 특성, 둘째는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기운의 기질, 기가 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특성, 어떤 쪽이 더 어울리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뭐냐면은 운세, 전체 운세를 그냥 설명하면 되겠지만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는 이 운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수풍적에서 내세우는 하나의 강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앞으로 사분이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제가 말로만 던진다면은 저 별로 부담이 없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세부적인 운세 부분을 제가 직접 기록을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해마다 저한테 오시지 않더라도 참고로 뭐죠? 경영해 나가시는데 참고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 부분이 틀려버리면은 이 운세 부분이 제가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운이 좋다는 내용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어떤 운이 좋을 것이다, 풀려갈 것이다. 근데 3년간이 전혀 안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풍정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석한다면은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일에 어렵다면은 왜 어려울까? 어떤 의미에서 어려울까? 그러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학부는 제가 경영학 출신이니까 뭐 열심히 공부를 안 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런 점도 제가 좀 책도 좀 보고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세 부분은 제가 20년간
전공은 제가 4년밖에 안 했지만은 이 명리에서 운 부분만큼은 제가 20년쯤 했으니까 한 파트 20년쯤 하면은 박사 위에 뭐죠? 박사 위에 부산 아닌가 고 저는 운의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달인이 되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뭐 어떻게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건 잘 모르죠. 제가 이런 정도는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고니까 좀 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는 올해 2018년부터는 자영업 컨설팅에 상당한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영업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요? 수풍정. 수풍정은 제가 하는 일은 다음에서 수풍정을 검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에듀컨설하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에듀컨설하고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무엇을 연구해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우리 고객분들하고 또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독자분들이 자영업 컨설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한 번쯤에는 수풍정을 검색하거나 에듀컨설을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